여러분, 웹3 세상에 정말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맞이하려면 과연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새로운 돈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신원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아주 다른 두 가지 해답을 내놓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주변에서는 막 다들 무슨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 에어드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로 시끌벅적한데 정작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꼭 나만 초대받지 못한 파티를 밖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기분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대체 왜 웹3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 거대한 디지털 격차의 정체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 글로벌 통화와 두 번째 열쇠인 인간의 발저취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본 뒤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웹3는요, 넘기 힘든 두 개의 벽처럼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 벽은 가스비, 브릿지, 체인, 들어도 모르겠는 이런 외계어 같은 용어들이고요. 두 번째 벽은 내가 하루 종일 SNS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국 돈은 플랫폼만 벌어간다는 좀 씁쓸한 현실이죠. 과연 이 벽을 넘을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뭐만 하려고 하면 KYC 인증을 하라고 하고 돈을 보내려니 가스비를 내라고 하고 정말 시작부터가 막막합니다. 게다가 어렵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뜰 때도 많잖아요.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웹3라는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서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마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바로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디지털 통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리를 놓았지만 강 절반까지만 닿는다. 이 말이 지금 웹3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한테 암호화폐로 수익을 정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미국에 사는 크리에이터한테만 해당된다면 그럼 나머지 전 세계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파이네트워크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기술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여긴 반대였어요. 사람부터 먼저 모으자. 그 결과가 무려 6천만 명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예요. 이 6천만 명 중에 무려 1,750만 명이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많다는 걸 넘어서요. 이 네트워크가 실제 금융 시스템과 해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갖췄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이 사용자들은 200개가 넘는 나라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강의 절반만 있는 다리가 아니라 강 전체를 한 번에 있는 거대한 다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특정 국가에만 갇히지 않은 진짜 글로벌 네트워크인 셈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이 네트워크의 전략은 바로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첫째, KYC로 규제를 준수하고, 둘째, 수수료는 거의 없어서 비용 효율적이고, 셋째, 이미 전 세계에 사용자가 쫙 깔려 있고, 넷째,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결제가 될 만큼 빠르다는 거죠. 이건 마치 전 세계 거대 결제 기업들한테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진짜 문제가 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접근법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웹3의 핵심은 통화가 아니라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신원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가 내세우는 개인 증명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AI가 글을 쓰고 봇이 자동으로 댓글을 다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유일한 제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 그 자체가 앞으로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링크의 철학은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이미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을 눈에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역사로 바꿔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번 보세요. 인터링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친절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지갑부터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얼굴 스캔으로 아이디를 만들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매일 가볍게 체크해나면서 활동 기록을 쌓고 여러 앱들을 둘러보면서 생태계랑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 없는 습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검증된 디지털 발자취를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죠. 와, 이 문장이 인간의 발자취라는 접근법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이 코인을 안 사면 뒤처진다 는 가격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지금 이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만의 고유한 디지털 역사를 만들 기회 자체를 영영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웹3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쪽은 돈으로, 다른 한쪽은 신원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방식,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웹3가 정말로 대중화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인 통화일까요? 아니면 온라인 세상에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신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되든 간에요.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쌓고 있는 건 사실 코인이나 토큰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바로 평판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오직 꾸준한 시간과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검증 가능한 역사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 나중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습관을 만들고 이 시스템 안에서 신뢰와 활동의 단단한 기반을 쌓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봇과 AI가 만들어낸 정보들로 가득 찬 이 인터넷 세상에서 단 한 명의 검증된 진짜 인간이 갖는 진짜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